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자, 킥스와 수련 합천의 4라운드 4경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코어 2대0. 수련 합천이 앞서가는 가운데 7곡도 종국됐다고 하는데요. 자, 강승민 선수와 박영훈 주장의 대결이었죠. 네. 박영훈 구단이 집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형세였습니다. 네. 저희가 본 흐름에서 바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바둑은 강승민 선수의 승리. 강승민 선수가 상대팀의 주장 박영훈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네. 한 점 만회하는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일단은 팀을 구해냈습니다. 네. 자, 한 점 따라 붙었습니다. 스코어 1대2. 자, 이제 4국과 5국의 승부로 결판이 나겠는데요. 저 5국 속기대국 킥스와 수련 합천의 막내들의 대결입니다. 네. 95년생 정서준. 그리고 이번 시즌 뛰는 선수들 중에 가장 어리죠. 그렇죠. 2001년생입니다. 박상진 맞습니다. 선수. 진정한 막내고요. 두 선수 모두 올해가 KB리그 처음 진출입니다. 두 선수의 첫 만남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4국입니다. 수련 합천의 박종훈, 그리고 킥스의 윤준상 선수의 대결입니다. 아마 많이 피곤할 거예요. 네. 말도 못하죠. 네. 피곤하면. 자, 박종훈 선수 올 시즌 1승 1패를 기록 중이고요. 네, 첫 판에는 그 김명훈 선수 상대로 굉장히 좋은 바둑의 내용을 보여줬으나 딱 반집이 모자랐고요. 반집이 모자란 상태에서 도를 거뒀고요. 네. 그 다음에 그 2라운드에서는 안조영 선수를 상대로 장고대국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유일하게 좀 100위가 넘어가는 선수이기도 한데요. 네, 랭킹에 비해서 실력이 굉장한 선수입니다. 자, 킥스의 이지명, 윤준상 선수 시즌 2승 1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리그 통산이 109승이죠. 네, 오늘 이기게 되면 승리하면 110승을 거두게 됩니다. 두 선수의 나이 차는 13살 차. 띠동갑도 넘었고요. 네. 이제는 윤준상 선수도 유부남 대열에 합류하게 됐어요. 네. 참 희한하게 기사들이 결혼하는 날 이렇게 리그 대국이 있는 경우가 참 많았더라고요. 네, 가장 그 처음은 최철한 구단이었을 겁니다. 예, 2012년도? 13년도인가요? 12년도인가요? 12년도였던 네, 것 굉장히 같아요. 오래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강동윤 선수를 상대로 뒀는데 졌죠. 그리고 김혜림 선수도 네. 있었고 사실 뭐 원성진 선수도 그날 원성진, 대국이 있었어요. 원성진 구단이 16년도였나요? 2016년도였죠. 기억 안 나시나요? 16년도 맞습니다. 네, 3년 반 정도 됐네요. 예. 그날 대국이었나요? 네, 그날 아, 대국이었는데 운이 왜 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됐죠? 이성 위원이 중계했었거든요. 어떻게 됐죠?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다행히 승리를 거두면서 그렇죠. 네. 딱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KB리그에서는 최철한 구단하고 원성진 구단. 예. 오늘이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지금 시간에는 바둑둘 시간이 아닌데요. 그렇죠. 좀 쉬면서 늦은 저녁도 먹고. 예. 이렇게. 보통은 이제 신혼여행을 갈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가거나 가지 못한다면 이제 쉬면서 이제 또 고마운 분들에게 네. 안부 인사도 하고, 예. 딱 그럴 시간인데, 예. 바둑을 둬야 돼요. 바둑을 두는 선수들이 대부분 네. 신혼여행을 바로 가지는 못하고요. 그렇죠, 일정이요. 예. 이영구 선수도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KB리그 일정이 네. 지금 거의 쉬는 주가 없어요. 그
2라운드가 끝나고 몬베카페 딱 한 주 음. 쉬고요. 예, 그 이후에는 쉬는 주가 없기 때문에 조금 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킥스의 휴번이 11월 말경에 있는데 네. 그때쯤 갈 예정이라고 네. 하고요. 뭐 좋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일단은 시합을 두는 거 자체가 프로기사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체로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혼식을 올린 기쁜 날에도 네. 배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물론 이제 뭔가 마음은 조금 오늘 바쁘고 굉장히 좀 피곤했을 겁니다. 예. 자, 바둑은 하변에 베개 물어보면서 어떻게 받을지 네. 응수타진을 했는데요. 여기를 압박을 했고요. 붙여서 이렇게 두고 늘고 여기 이제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아래쪽에 2선 입구자로 이제 것이 원래 더 많이 나왔으나 최근에는 이렇게 두는 것도 많이 쓰이죠. 그러자 여기를 바로 들어갔고요. 이곳을 이제 붙이게 되면 이 받는 의미는 있는데요. 윤준상 구단은 지금 타이밍에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렇게 두게 되면 약간 이제 흙이 두는 대로 좀 따라가는 의미가 있어서 이 타이밍에 오히려 흙의 응수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붙여서 반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붙여서 위로 붙여서 넘겨주는 것을 남겨줄 것이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차후에 넘어갈 수도 있고 여기를 밀어서 그냥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타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여기를 둘 때 일단은 눌러 막아야 되거든요. 백돌이 위로 뻗어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차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곳으로 달리게 되면 백돌이 뻗어나가는 곳이 흙의 모양이고 집이 되는 자리였고 뻗어나가는 그 형태 자체가 흙의 열분도 노리고 있어서 흙이 지킬 곳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차단하기는 조금 차단하네요. 제가 순간적으로 흑백을 착각을 했습니다. 윤준상 구단이 흑이죠. 네. 박종훈 구단은 손이 빨라요. 네, 어떨까요? 굉장히 속깊하고 박종훈 선수는 어떤 색깔의 선수일까요? 속깊하고 전투적이고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그래서 오. 뭐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나는 법이 없어요.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 좋아하고 네. 전체적인 그 역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둑을 잘 둬요. 근데 이제 좀 약점이라고 본다면 경솔한 것이 좀 있겠고요. 또 이제 제가 또 박종훈 구단의 바둑을 해설하다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손이 빨리 나와서 경솔하게 좀 많이 손해를 보고 다시 냉정하게 두는데 냉정함을 굉장히 또 빨리 찾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자책하고서 많이 힘들어할 텐데 뭐 실수하고서도 뭐 그렇게까지 그냥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네. 다시 좀 그냥 냉정을 찾는 모습이 되게 좀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를 잘 넘나드는 선수군요. 올해 그 굉장한 일을 해냈죠. 바둑TV배에서 4강까지 진격을 했는데요. 진격을 하는 과정에서 랭킹 8위였던 나현, 그 당시 랭킹 6위였던 변상일, 그리고 랭킹 4위였던 신민준까지 이기면서 이 세 선수를 모조리 이기면서 4강 갔다는 것이 정말 굉장히 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일을 해낸 선수고요. 이제 올 초에 이제 박종훈 선수가 국가대표 이제 육성군에서 나오면서 이제 그 중국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네. 항저우로 가서. 근데 사실 그 타지에 나가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외롭고 이제 사실 공부하는 환경 자체는 좀 뭐 좋을 수는 있겠으나 일단 그 외로움과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해서 오히려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간들을 잘 견뎌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시간들을 굉장히 소중하고 좀 잘 써서 지금 올해 그 바둑TV에서 네. 좋은 성적이 나왔고 그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바둑리그에서도 오지명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사실 뭐 이 선수는 합천 영재바둑대회 우승자 네네. 출신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합천의 얼굴이죠. 4기
그 합천구 초청 하차한석 국수배 영재바둑 대회에서 입단 동기인 박진영 선수를 이기고 4기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팀의 3지명인 박상진 선수는 6기 대회에서 6회 대회에서 4강까지 올랐었죠. 네. 다 이제 합천이 키운 네, 선수들이고요. 사실 이렇게 예전에는 이 나이 또래에 박종훈 선수가 있었고 2000년생으로 보면 국가대표 육성군에 박현수 선수가 있었고 박진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상진 선수까지 박씨가 4명이지 않습니까? 포박으로 불렸는데 네. 이 수려한 합천팀이 지금 박씨가 4명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참 박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기사들 중에. 그래도 뭐 전체로 보면 김이박순이니까 네, 그렇게 많지는 우리나라에 않은 박씨가 것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4명이 있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네. 그것도 이렇게 좀 잘 두는 선수들이 그래서 박종훈 선수 입장에서는 뭐 이 팀 자체가 굉장히 좀 편할 거예요. 박상진 선수랑도 1살 차이 나는 형이긴 하지만 친하고 뭐 박승화 선수는 워낙 또 성격이 좋고 네. 예, 박영우 선수는 또 이제 알려진 대로 이제 뭐 친척 관계고 해서 예. 뭐 감독님하고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오늘 그 합천 그 협회 분들이 이제 응원차 그 낮에 오셨다고 해요. 네. 합천이 이렇게 이제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는 사실 아니죠. 힘들죠. 네. 워낙 멀어서요. 네. 네. 선수들을 위해서 또 이제 꿀을 가지고 네, 오셨다고 합니다. 또 꿀만 또 전해주시고 바로 내려가셨다고 해요. 네. 네. 팀에 대한 사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흙이 하나 교환을 하고 붙인 상태죠. 네. 어차피 여기서는 움직이기 어려워요. 백은 뛰어나가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일단은 백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뛰어나간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죠. 지금 박종훈 3단에 지금 딱 가고 써 있는 게 딱 정확히 솔직한 얘기예요. 예. 저 선수가 딱 저래요. 예. 상대가 누구든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사실 이게 딱 봤을 때는 가장 쉬운 얘기이기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네. 것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한 강점입니다. 승부사로서. 보통의 기사들은 예를 들어 강자를 만나게 되면 조금 주눅이 드는 경우가 있겠고 뭐 그 강자를 만나서 또 여러 번 패하게 되면 만났을 때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는데요. 박종훈 구단, 제가 본 박종훈 구단은 그렇진 않습니다. 예. 계속 구단으로 인정해 주시는군요. 네. 머지않아 또 네. 입신의 반열에 오르게 될 선수인데 언젠간 다 구단이 네. 되겠죠. 저도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기념 대국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소영 씨가요? 네, 당시에 3단이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세돌 9단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렇죠. 예. 구단이 그리고 또 구단이 또 금방 됐어요. 이세돌 구단은. 그러니까 구단이 이제 뭔가 이세돌 구단은 뭐 어떤 것을 해서한 게 아니라 그냥 세계대회 우승으로 그냥 쑥쑥 됐죠. 네. 예. 구단까지 걸린 시간 자체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세돌 구단이 조금 되긴 했네요. 입단하고서 한 9년에서 10년 걸린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일단 이 두 선수의 만남에 있어서 뭐 랭킹, 나이 이것저것 떼놓고요. 이희성 위원에게 얘기를 들어본 것만 종합해봤을 때 네, 서로가 서로의 만남을 좀 기대하고 기다린 한 판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일단은 굉장히 전투 바둑이 예상이 돼요. 진짜 박종훈 구단, 자꾸 구단이라고 그래요. 큰일 났네요. 이러죠. 예. 자, 얼마 만에 네. 입신의 반열에 오를지 박용훈 구단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네, 이 구단이라고 선수 주목해 주시고요. 네, 근데 박종훈 3단이 굉장히 이게
전투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윤주상 구단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 초반의 모양 자체도 딱 전투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가고 있고요. 뭐 물론 전체적인 뭐 객관적인 전력 자체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늘 뭐 여러 이유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방송에 나왔던 거니까요. 네네네. 제가 KB리그 익스프레스 봤더니 네. 3명의 해설위원 중에 유일하게 이희성 위원만이 박종훈 선수의 승리를 예상하셨더라고요. 제가 평범한 걸 좀 별로. 근데 오늘 예,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어요. 예. 윤준상 구단 뭐 상대 전적 자체가 이제 박종훈 구단이 이제 2018년도 용성전 예선 2회전에서 네. 한번 진 기억도 있고 기풍상으로 봤을 때도 약간 까다롭다고 저는 봤어요. 윤준상 구단이 박종훈 구단을 상대하기가. 예, 그렇고 무엇보다 오늘 좀 굉장히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해. 예. 경험을 바탕으로. 자,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역시 또 승자 맞히기 이벤트는 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바둑 TV 홈페이지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자, 시간은 윤준상 선수 쪽이 좀 더 사용했습니다. 이미 초읽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하변 쪽을 계속 정리를 해야 할 텐데. 네, 지금 뭐 한 칸 뛰는 것은 일단은 뭐 당연해 보였고요. 근데 여기서가 좀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형태가 이제 보통은 정리하는 거라면 일곱, 그냥 이곳을 단수를 치고 이곳을 단수 치네요. 이건 약간 이제 이거 어차피 따내긴 따내야 되나요? 근데 흑도 이거를 결정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지 않겠네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모양 자체가 백이 좀 뭉친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여기가 보시면 흑이 약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나 이곳을 하나 지켜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곳에서 백이 뭐 밀어 올린다든지 하면 이 형태가 굉장히 백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어버리네요. 반발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떤 반발을 보는 건가요? 상대가 이제 여기를 이제 보통은 치고서 여기 결정을 하는 느낌인데 이걸 반대로 하니까 따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곳으로 이었는데요. 이 모양만 딱 보시면 여기를 네. 단수치게 되면 한 점을 잡을 수 있어요. 이걸 따내도 그냥 아래쪽에서 단수치게 되면 이으면 그냥 축입니다. 네, 그래서 안 되고요. 근데 이 상황이 되면 백도 한 점을 버리겠죠. 뭐 이어서 버리고 이제 따낼 때 다섯, 여기는 안정감이 있지만 백이 이제 중앙으로 뚫고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특히 약간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이 그림이 돼야 될 것 같고 여기 패가 하나 남았죠. 네. 이 남은 상태로 흑은 일단은 여기를 이런 식으로 봉쇄를 해야 돼요. 봉쇄하지 못하고 백이 나오게 되면 이 끊는 것도 부담이 되고 일단 나오게 되면 백이 편합니다. 이곳의 약점은 여기 들여다보는 것이 있어서 당장은 백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그냥 여섯, 단수치고 두고 단수치고 나오게 되면 이을 때 여기가 돌파가 바로 되죠. 그래서 백도 당장 끊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날일자는 둬야 될 자리죠. 일단 백을 아래쪽으로 눌러놔야 돼요. 백도 살기 위해서는 조금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데 돌이 하나 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하나 지켜져 있어야 완생의 형태가 비로소 되는 겁니다. 네, 어찌 보면 좀 좌변의 진행을 하다가 멈춘 상태에서 하변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좌측은 급한 상황이 아닌 건가요? 이제 여기를 받아주게 되면 뭐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곳을 두는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흑도 이제 반발을 당연히 하고 싶은 자리였고요. 네. 반발 때문에 결국은 이런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맞고서 그 다음에 들어갔으면 이 변화 안 나오고 타협이 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렵게 좀 유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박종훈 3단이요. 3단은 맞죠. 네. 두 칸을 벌렸는데요. 예, 어차피 차단을 해야 됩니다. 아, 차단 눌러 막아야 돼요. 네. 한 칸은 약간 좀 느슨한 느낌이 있어서 붙여가는 거죠. 젖힐 때 이런 데를 한번 들어가서 물어보고 막으면 보통의 진행입니다. 뭐 백이 사는 것이야 문제 없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살게 되면 이런 입구자가 또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 귀에서도 약간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초반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프 자체는 100쪽으로 좀 가 있지만 글쎄요, 이거는 뭐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00이 눌렸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기풍에 따라서 판단 자체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흑을 선호하는 기사들도 있을 거고 네. 100이 잘 살았다고 판단하는 기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순히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둘, 셋, 조금 역습을 하는 다섯, 길은 없을까요? 역습이 아홉, 아, 그냥 늘어두네요. 늘어둔 다음에 네. 노리는 겁니다. 여기가 좀 신경이 쓰이네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두는 것 자체는 끊고서 둘 때 나가도 지금 거기도요? 그거 받아줄까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약간 지금 타이밍이 반발을 부르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이거 박종훈 3단 스타일에서는 여기서 뭔가 흑의 약점을 찔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네. 치면 여기도 젖혀서. 근데 이건 일이 좀 커질 수도 있겠네요. 30초, 아래로 칠 수도 있겠고요, 흑이. 셋, 넷, 다섯, 받아주기에는 뭔가 끌려다니는 느낌이 있어서 네. 딱 반발 타이밍인데 반대로는 그냥 나가서 이거는 그냥 귀를 받지 않고 변으로 진출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해두고 반발을 가지는 않을까요? 근데 뭐 여기는 뭐 그렇게 득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흑이 늘지는 않거든요. 밀려서 그렇기 때문에 했다는 거는 둘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막는 것은 끊겨서 이 교환 자체가 득이 없죠. 30초, 하나, 이제는 변으로 진출해야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제 이런 형태가 보통은 요즘에는 백이 약간 집으로 이것을 당해서 네. 손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배석이 아니어도 뭐 다른 배석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 흑이 여기가 진영이 굉장히 좋으면 변으로 진출한 의미로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또 이 흑의 모양 자체가 뭐 집으로 굳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두터움인 상태고 여기는 이렇게 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변으로 나가는 선택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을 계속 흑이 뭐 약간 압박을 했을 때도 약간 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숙제로 남을 것 같아요. 30초, 하나, 그래도 살아있는 네, 살아있긴 합니다. 안녕이겠죠? 네, 근데 지금 바로 물어보네요. 왜냐면 이 자리가 안 두면 백이 역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아파요. 흑이 바로 합니다. 이랬을 때 뭐 여기를 두긴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막는 것은 이상해요. 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만 그 선수로 한 점을 잡혀도 이상한 것이고 그래서 백은 이 한 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둬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완벽하게 아래쪽이 자체로는 완성이 아니라는 점 그 점이 약간 신경을 쓰입니다.
예를 들어 위쪽이 아예 없다고 보면 이렇게 둬도 7, 완벽하게 완성의 형태는 아니에요. 날짜를 가서요. 네. 예. 지금 끊어갑니다. 끊어서 묻는군요. 위쪽으로 단수치면 그냥 치받아서 한 집을 내겠다는 뜻이에요. 네. 예, 한 집을 내면 확실한 삶을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서 그냥 뭐 호구 치고서 뭐 좀 당하고 이렇게 신경 쓰는 것보다는 그냥 한 점을 잡아서 깔끔하게 마음 편하게 두는 것이 낫다고 본 겁니다. 한 점을 살리면 안 될까요? 예, 지금 근데 살리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는 것이 일단은 끊는 것이 신경 쓰이고 5, 끊지 않고 여기를 늘었을 때 이 약점을 보면서 또 단수 치고 있고 여기를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 끊었을 때 정리가 쉽지 않은 건가요? 이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이건 백도 타고 나오는 것이 있지만 흙도 그대로 또 타고 나오네요. 예를 들어 이렇게 타고 나오게 되면 따내게 돼서 호구 자리가 와 있기 때문에 뭐 막아도 살아 있고 있는 것은 그냥 뚫고 나가서 이건 네. 하기 둘만하네요. 3, 여기가 괜찮다면 5, 6, 살리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긴 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백이 그냥 여차하면 여기를 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한다면 이곳을 하나 뭐 물어보거나 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악수라는 거죠. 네. 예. 아깝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다 고려를 하는 겁니다. 네. 뭐 여기를 둔다고 해서 이 백 전체를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생각해야 할 네. 부분이 참 많네요. 30초. 하나, 둘, 자, 윤준상 선수 넷, 5, 6, 그래도 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 이걸 그건 살린 거예요. 했다는 건 살리는 겁니다. 네, 좀 더 세게 가겠다라는 거네요. 이것을 하고서 위쪽으로 단수를 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예. 이거는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네. 뭐 백도 이을 수밖에 네. 없어요. 이건 뭐 여기 뚫리는 순간에는 여기 넓어져서 안 됩니다. 이건 입고 버텨야 되고요. 손이 나왔다가 돌아가서 다시 좀 차분하게 하나, 판을 읽어봅니다. 셋, 넷, 이건 살리죠.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네. 궁금하네요. 박종훈 선수가 조금 차분해졌네요. 예. 자, 너무나도 기대되는 하변입니다. 수련 합천 박종훈, 킥스 윤준상 선수의 대국입니다. (4라운드) 마지막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수련 합천과 킥스의 대결. 와, 역시 들어가네요. 뭐 그 한 점을 넷, 백도 잡히는 것은 6, 이상하죠. 예. 8, 기세가 좋습니다. 살렸어요. 9, 흙이 살리자. 10번 나왔습니다. 여기 뭐, 네. 뭐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얘기네요. 자, 윤준상 선수가 손이 바로 나오지는 네. 못했고요. 여기 진짜 막상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이 쉽지가 않은 것이 흙도 여기를 당하고 한 점을 네. 잡을 수는 있지만 바로 봉쇄가 돼요. 그리고 봉쇄가 되는 것도 되는 건데요. 이 베개 돌들이 여기가 조금 두터워지면 정말 이곳이 생깁니다. 이거는 아까랑 다를까요? 30초. 하나, 이거 뚫고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또 밀고서 싸우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6, 이건 이게 전체가 다 지금 그래서 그 자리를 두네요. 예, 이곳이 흙도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한 곳은 일단은 약점을 흙도 방비를 했어요. 정말 너무나도 떨리는 진행일 것 같은데 이희성 위원이 얘기해 주신 대로 박종훈 선수 상당한 속휘파 선수네요. 네. 초읽기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약간 침착해진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에서 예전보다 느끼셨죠? 손이 조금 나오는 그 템포가 조금 더 차분해졌어요. 예. 예. 이 정도도 저는 빠르다고 봤는데. 네. 원래는 더 빨랐는데
아홉, 예, 좋네요. 지금 나오는 속도가 조금 더 침착해진 것이 따냈는데요. 네. 일단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안 받으면 여기를 찌르고서 둘 때 지금 따낸 형태였죠. 여기 단수 치는 순간에 이 한 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따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여기를 받으면 이제 흙도 뭐 일단은 중앙으로 나가는 것이 보통이죠. 계속 추궁하기에는 셋, 넷, 흙이 다섯, 여기가 남아 있어서 바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두기 어려울 겁니다. 예, 조금 압박을 했습니다. 네. 2점 쪽으로 압박을 해서 이 한 칸은 무난하긴 하지만 이 붙임 수등이 있어서 오히려 흙이 약간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날일자 형태로 둬서 이제 다음에 이제 눌러가기도 좋죠. 뭐 백도 아래 살리는 거 봤을 때는 어렵지는 않은 거죠. 네, 지금은 두면 살아 있습니다. 막으면 깔끔하게 완성이고요. 30초. 근데 이제 하나, 둘, 중앙을 제압당하죠. 넷, 다섯, 그 결과가 여섯, 일곱, 여덟,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 아, 그래 사네요. 어쩔 수 없다고 봤나요? 오히려 그냥 계속 좀 끌고 나오게 되면 어차피 살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 끌고 나왔다가 오히려 좀 무겁게 만들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흙도 눌러서 두면 굉장히 무난하죠. 근데 지금 귀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들여다보고서 뭐 이을 때 이렇게 한 칸 띄는 것도 굉장히 큰 자리예요. 여섯, 그래서 아 이것도 참 두고 싶은데요. 아홉, 아, 지금 따내 봅니다. 받아야죠. 호구로 네, 받으면 쳐서 될까요? 받으면 됩니다. 네, 여기 들어가고 싶어요. 네, 하나 물어보고. 왜냐면 여기가요, 나와 끊어도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밀고서 뭐 날일자 하면 바로 잡히고요. 넷, 나와 끊는 것이 안 된다면 뭐 밀어서 가는 건데 이건 늘어서 두게 되면 여기 느는 자세가 이 백한테 압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었네요. 뭐 이어도 뭐 살아있는 것에는 네, 뭐 큰 문제는 없네요. 아, 그런가요? 일단은 여기를 들어가서 지금 이런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면 뭐 백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이것도 몰리고 이것도 신경 써야 돼서요. 네, 일단 버티고 싶어요. 왜냐하면 흙이 여기를 두게 되면 백이 이런 걸 막았을 때 일단 한 10집 정도 확보하고 막으면 흙이 여기를 둬야 되는 부담이 좀 있거든요. 넷, 네, 지금은 실리로 가고 싶습니다. 여덟, 아, 미로 가네요. 두텁게 두네요. 안에서 살라는 얘기인가요? 네, 두텁게 두네요. 저 같았으면 그냥 여기를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데 밀리는 것이 있으면 조금 부담스럽긴 하겠네요. 네. 뭐 이런 것이 윤준상 구단의 강점이죠. 두터운 자리를 굉장히 잘 찾아내요. 네. 넷, 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자리이기도 한데 네. 다섯, 저는 실리보다는 일곱, 두터움을 여덟, 선택했습니다. 아홉, 그런 곳을 당했을 때 제가 예전에 윤준상 구단하고 시합을 했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네. 그런 자리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좀 답답했던 기억이 나요. 많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두터운 자리를 찾아내서 당했을 때 좀 답답했던 느낌이 드는데요. 네. 백도 막힐 수가 없어서 한 칸으로 나갔는데요. 일단 뭐 두 점머리를 두드림 당하게 되면 굉장히 두터워지죠.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요. 일단 나갔죠. 넷, 다음에 호구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일곱, 흙도 두고서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어? 여기를요? 이거는 지금 여기를 두겠다는 얘기인가요? 다시 넘어간다는 건가요? 아니, 여기가 한 칸 띄워져 있는데 하나만 물어봤다고 하기에는 악수일까요? 약간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왜 한 건지 판단이 글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진짜 여기를 넘어갈 생각으로 둔 거네요. 이거는 이유가 없는데요. 했으면 무조건 두는 겁니다. 네. 4번 나왔습니다. 이게 괜찮다는 얘기네요. 오히려 밀어둬서 네. 베개 행마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나와서 끊는 거 자체는 여기를 나와서 끊는 거 자체는 어차피 뭐 여기는 끊을 수가 없고요. 밀고 뭐 지금은 뭐 한 칸 띄어도 잡았고요. 날일자도 장문입니다.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드디어 초읽기를 한번 사용했는데 받는 게 당연한 자리가 아닌 건가요? 여기요. 지금 단수 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이 고민을 했던 거군요. 근데 이건 뭐 이어줄 겁니다. 백도 뭐 당연히 돼 있어야 되죠. 이 교환은. 나중에는 이렇게 둔 다음에 두고 뭐 아무 상관 없어지면 그냥 여기 맞고서 이 실리를 확보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자, 이으면 흙은 여기 넘어갑니다. 지금 넘어가고 나와 끊는 것은 바로 잡히니까 안 되죠. 밀어가야 된다는 얘긴데요. 살린다면 30초. 그러면 그때 흙의 행마가 셋, 어떤 것이 네. 좋을까요? 다섯, 여섯, 일곱. 일단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교환하고 나가게 되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 칸 뛰겠죠? 무조건 뛰어요. 윤준상 구단이 여기를 두고 싶은데 이곳이 안 밀어져 있으면 좀 부담스럽다고 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계속 밀고 뭐 여기까지 밀고 이건 받아야 되는데 그때 밀어서 전투를 하게 되면 이 전투가 조금 더 싫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호구도 아플 것 같거든요. 근데 호구 치는 것은 이제 안 받아도 되니까요. 여기 미는 것은 계속 받아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이거는 뭐 당장 받지 않아도 네.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을 했습니다. 둘, 마음 여기가 있었네요. 다섯, 가기 전에 일, 하나 밀어놓는 교환이 있었으면 했던 거군요. 네, 지금 세번 나왔습니다. 박종호 선수가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러워요. 이 형태가 전체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 그림은 뭐 붙이는 것은 넘어가서 한 집도 안 나고요. 여기를 붙이게 되면 한 집 정도는 나 있습니다. 근데 뭐 한 집 나는 걸로는 완성이 아니니까요. 호구 치는 거는 뭐 무난하긴 한데 싱겁다고 볼 겁니다. 둘, 흙도 눌러잡게 되면 다섯, 이 그림은 일곱, 흙이 좋습니다. 네. 나왔어요. 움직입니다. 나왔을 때 전투가 계속 이어지겠네요. 여기를 늘게 되면 진짜 나와 끊습니다. 이걸 밀었을 때 이거 잡히지 않으면 또 난리 납니다. 이거 교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환을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면 그냥 네. 이곳을 둘, 쌍립의 형태로 둬서 지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이렇게 술기를- 두기에는 좀 모양이 좀 뭔가 그렇게 두네요. 사실 뭐 크게 모양 신경 쓰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사실 좀 악수긴 악수예요. 이 모양 자체가 악수네요. 이게 늘어도 백이 이곳을 단수치고 이거 따내면서 이게 모양이 굉장히 좋아지네요. 이게 싫었네요. 놓이고 보니까 당연한 자리 같습니다. 네. 하나, 둘, 날일자로 씌우는 것은 젖히고 넷, 끊을 때 다섯, 늘게 되면 이거 살 수가 없어요. 붙여나가면 어차피 붙여서 아홉, 늘면 끼워서 잡히죠.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네. 자, 하나만 밀어두고 호구를 쳤고요. 바로 제압당하는 건 좀 피했다. 이런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젖혔을 때 이거 지금 계속 뛰어서 나가게 뛴다는 얘기인지 붙인다는 얘기인지는 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나가는 것이 둘, 셋, 넷, 이거 잘 안 잡히는 분위기네요. 그래서 뛰었습니다. 왜냐면 윤준상 구단도 그냥 젖혀서 직선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이게 이제 백이 살아가잖아요. 여기도 약간 이상해지고요.
이 형태도 뭐 끊는 것은 당장 안 되겠지만 모양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숨고르기를 합니다. 흑도. 근데 흑이 전혀 나쁠 이유가 없는 지금의 흑마라서 30초. 네, 둘, 셋, 뭔가 백이 굉장히 바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지금 딱 드는 느낌으로는 흑은 단골마, 백은 양골마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은데 네, 정확합니다. 아 맞나요? 네, 여기가 지금 하나가 나가고 있고요. 백은 이제 2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흑이 여기가 아직 못 살아 있긴 해요. 여기를 아. 끊게 되면. 네, 근데 30초. 하나, 그 상황이 벌어지기까지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돌에 흘러가는 여섯, 흐름을 보긴 봐야겠지만 네. 한 칸을 뛰네요. 한 칸을 뛰게 되면 다음에 이런 자리를 오고 받을 때 이 날일자 봉쇄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흑은 뭐 여기 날일자가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렇게 밀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밀어가면 백도 이거는 그냥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백이 안 받으면 여기 눌림 당하니까 곤란하죠. 근데 과연 이 다음에 30초. 흑이 다음 수가 있느냐?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것 아니라면 그냥 날일자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일곱, 그 다음 눌러가도 백은 좀 아파요. 아홉, 오우. 오. 예상 못하셨던 어, 자리인 건가요? 아, 여기가 지금 이게 돼 있다고 보면, 근데 이 수는 네. 역시 윤준상 구단답네요. 와, 그러니까 이미 놓여져 있는 자리라고 봤을 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생략을 하고 갔거든요. 이렇게 몰아치네요. 백도 이거는 어차피 이거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흑이 선수라서 둘, 이 교환을 하고 나면 흑이 왔을 때 다섯, 여기를 나가는 흑마 자체가 이 활용으로 인해 조금 불편하게 됐죠. 원래는 그냥 날일자 가면 백이 여기 흑마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네. 와, 이거 몰아붙이네요. 근데 백도 좌변에 뭐 젖히는 자리를 선수로 해둘 수는 없는 걸까요? 이 젖히는 자리를 안 받아요. 뭐 안 받을 이거 받아도 사실 뭐 쌍립이 왔을 때 뭐 다음에 끊기면 좀 곤란하네요. 여기를 백이 바로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건 뭐 받아주겠네요. 이것도. 이걸로 방비가 네. 안 된 건가요? 압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와. 재미난 행마를 보여주는데 상당히 가벼워 보이거든요. 뭔가 이제 계속 쌍립을 쓰게 되면 눌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숨통을 중앙 방면으로 튀어놓은 거예요. 네. 뭐 이렇게 된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흑은 이어야 되고 쌍립을 쓰게 되면 끊을 수는 없어요. 선수니까요. 네. 그래서 백돌이 여기 하나 이제 중앙으로 진출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곳에 흑이 있는 곳이 와서 흑의 모양은 조금 더 두터워졌죠. 근데 이 진행은 백이 굉장히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자리고요. 이런 곳을 당장 밀어왔을 때 지금 여기를 받을 이 양쪽을 다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앙은 잡히면 안 되니까 중앙을 살려야 되는데요. 여기를 단수당하고 이렇게 당하는 순간이 굉장히 괴로워요. 이거는 끊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패가 남아 있고요. 이 자체가 굉장히 두텁죠. 그러면 잊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몰려요. 네. 박종원 선수가 비세입니다. 힘에서 지금 밀리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를 끊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약간 끊는 게 있네요.
이렇게 두기에는 흙도 굉장히 싫거든요. 단수 치고 네. 호구는 안 될까요? 근데 이 형태가 호구 칠 때 여기를 밀려면 대책이 없어요. 하나, 못 막는 건가요? 네, 막으면 넷, 당하고 바로 잡히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게 안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네.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으면 이 약점이 해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두지 않으면 밀어서 어차피 위험하고요. 남아 있어요. 네, 지금 괴로워요. 힘이 더 장사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왜 이렇게 무섭죠? 30초. 둘, 까마득한 후배를 상대로 오늘은 네. 진짜 다섯, 엄청난 일곱, 괴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홉. 뭔가 좀 백만 시달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거 임시방편 해두고요. 일단 여기를 밀고 나오면 뭐 네. 이거 뭐 어떻게 봤습니까? 이걸 하나만 해두고 이거 해두고서 두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이죠. 단수당하고 그냥 있기만 해도요. 또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흙이 약점이 거의 없죠. 그럼 흙은 그냥 나가면 돼요. 백이 여기가 워낙 아파서 네. 나가면 30초. 하나, 일단 여기도 몰려 있는 상태고 계속 늘기만 해도 이거 참. 다섯, 여섯. 분명 이제 흙이 계속 재미를 네. 보는 국면인 것 같기는 근데 한데 지금은 이 단수당하는 건 워낙 아파서 백도 어쩔 수 없는 선택 같긴 하네요. 여기서 느는 것은 붙였을 때 일견보기에 사는 길이 위험할 것 같아요. 안 보이거든요. 이게 잡히면 안 돼요. 잡히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살려야 되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선뜻 맞는 손이 것, 네. 나오질 못하는데 단수 한 방 당하는 것도 아프고 그렇다고 중앙을 방치하는 것도 잡힐 것 같고요. 근데 막상 이제 이 열분도를 다 정리만 한다면 정리하면 어렵게 되긴 하겠죠. 근데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백이 형세가 좋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집이 또 예. 백이 많다고 보기도 어려운 집이 거군요. 많지가 않아요. 예. 집이요. 둘, 뭐 흙도 그렇게 큰 집은 없긴 하지만 백이 집이 별로 없어요. 여기 한 5집, 여기 5집. 여덟, 아홉. 그럼 없죠? 네. 이번에도 이제 한 칸 뛰는 행마를 보여줬는데 이거는 그냥 그래프가 더 기우네요. 이걸 행마로 봤을 때는 약간 이게 충격적인 행마예요. 이게 왜냐면 네. 이 돌 자체는 사실 흙이 이어져야 될 곳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어차피 흙이 이을 자리인데 백돌이 여기 붙어 있는 거라서 네. 이건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자세가 그래도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민 건데 더 좋다고 보기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뭐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모양 안형 자체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네. 이거 어차피 그냥 가면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뛸 수 있을까요? 윤준상 선수가 가만 하나, 이거 내버려 둘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자리도 아파요. 따끔하네요. 예, 이거 바둑은 사실상 일방적인 페이스입니다. 박종훈 삼단은 이 바둑은 그냥 견디고 계속 견뎌야 돼요. 마지막. 하나, 둘, 아픔이 수없이 올 것 같은데요. 네. 다 견뎌내야 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스트레스가 많은 바둑이에요. 네. 입장에서 두면서도 네, 박종원 선수가 지금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바둑이요, 너무. 그래도 뭐 힘들었던 중국에서의 유학 생활처럼 네. 견디고 네. 견뎌야죠. 아니 근데 여기 뛸 때 일단 여기서 고민이 많이 되네요. 이거 버틸 수 하나, 있을까요? 이거 버티긴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안 가면은 아픈가요? 안 가면 이 나를자가 너무 아파요. 여섯, 문제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견뎌야 하느냐. 정수는 한 칸이나 두 칸을 중앙으로 뛰는 게 맞아요. 흙이 네. 드는 방향으로요. 뭐 여기나 여기를 뭐 두는 게 맞는데요. 이게 지금 흙은 마지막, 사실 여기가 이제 여차하면 이렇게 둬서 한 집이 나 있는 상태라 그냥 안 받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공격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홉, 공격을 당하려면 백이 두터워야 되는데 백이 두텁지가 않아요. 그 상황이라 지금 손 빼도 돼요. 굉장히 아프죠. 근데 지금 뭐 윤준상 구단의 오늘 두는 스타일로 봐서는 그냥 이런 것도 그냥 안 하고 계속 그냥 중앙을 압박하면서 눌러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네. 자, 과연 윤준상 선수의 둘, 방향은 어딜까요? 넷, 여기 뭐 여섯, 날일자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아홉, 지금 늘어가도 네. 정말 두고 싶은 자리이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백이 안 밀어갈 수가 없거든요. 뭐 안 밀어가면 전체가 위험하니까 밀어가는데 계속 흙은 늘어서 집이 생기고 백은 사실 공배예요. 근데 이 밀어간 돌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 활용할 만한 데가 별로 둘, 없어요. 넷, 일단 뭐 계속 밀어가야 됩니다. 여섯, 이런 데는 뭐 밀고 또 밀고 뭐 여차하면 한 번 더 밀어서 그 다음에 이 역습을 노려야 되는데 설령 여기가 다 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한 집이 나 있으면 이제는 하도 많이 밀어가지고 여기 뭐 없으면 백이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예, 뭔가 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도 이상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30초, 하나, 흙은 계속 늘어주죠. 뭐. 넷, 다섯, 근데 백이 여기서 다른 행마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밀어주는 것은 악수니까 뭐 날일자도 있겠고 뭐 다른 행마를 구해야 되는데 날일자 자체가 이 자체가 엷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날일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마지막, 그렇다고 뭐 이렇게 두는 것도 흙이 단순히 교환을 하고서 뛰어나가 버리면 여섯, 일곱, 뭐 큰 의미가 없죠. 여덟, 아홉, 예, 두긴 두는데요. 그냥 흙은 교환하고 뛰어나가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날일자, 뭐 이런 날일자를 동시에 보면 돼요. 다음 획마가 어려움이 없네요. 네. 근데 지금의 그래프는 거의 그 사람이 생각하는 판단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가요? 예, 지금은 제 생각에도 90%는 넘어 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다음도 이제 한 칸이 한 칸이 어렵지가 너무 않은 보이죠. 거죠. 예. 근데 한 칸을 띄었을 때 백은 다음에 어디를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양쪽이 다 아프거든요. 근데 조금 더 급한 그래도 여기가 날일자가 곳이라면 급해 보이긴 해서 네. 나가야 되는데 나간 자세가 30초, 흙이 이런 데 두면 여기를 신경 써야 되고 네. 나갔는데
흙이 나중에 또 나가면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아낌없이 합니다. 사실 거기 안 둬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그냥 뭐 아예 그 조금이나마 있는 변수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죠, 100%. 백도 6점을 일단은 연결하고 봐야 되나요? 네, 연결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자세가 정말 좋아요. 어. 제가 듣기로는 윤준상 선수가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결혼식 준비했다고 나 들었는데 결혼식 11시였죠. 예, 그러면 그때쯤 일어나야 되죠. 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죠?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 날이죠. 네, 기쁜 날이니까요. 근데 네, 힘이 더 장사가 된 걸로 봤을 때 이런 걸 두고 가장의 힘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네, 그렇죠. 일곱, 여덟, 굉장히 기쁜 날인과 동시에 네. 이제 책임감도 예. 막중해지고. 오늘부터 가장이 됐죠. 이제 여기를 나와서 버텼는데 이제 일견 보기에는 여기가 좀 더 괴로워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이곳을 당하고서 여기를 둘 때 또 나오면 그것은 더 괴롭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승부를 걸어간 겁니다. 두 칸까지 갔어요. 네, 이곳을 봉쇄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건데요. 근데 사실 크게 무리 안 하죠. 그냥 한 칸 띄워도 어차피 여기는 둬야 돼요. 근데 지금 백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나왔을 때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도 선수구에서 막 이런 정도까지 가서 네. 사실 뭐 그렇다고 해결은 된 건 아니지만 너무 다음 수가 보이는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 차라리 안에서 사는 걸 네.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네, 지금 이렇게 두죠. 예. 안 되는 왜냐면 건가요? 여기를 사는 거 자체는 뭐 자체로 살기가 약간 어렵고요. 한 집을 낼 수 있지만 내는 순간과 동시에 이런 데를 당하면 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리 당하고 사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집으로 안 되거든요. 일단 이 자리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버텨야 됩니다. 둘, 셋, 흙도 이제 뭐 무난하게 날일자 두겠죠. 지금은 사실 일곱, 무리를 할 바둑이 아니. 여기 가네요. 여기 갔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건 백이 안 봤습니까? 이것도 견디나요? 그렇죠. 뭐 여기 간다고 해서 지금 흙이 받는 상황은 아니죠. 어차피 한 집이 확보가 돼 있고 하나 와도 뭐 손 빼면 여기서 백이 둔다고 해도 이거 뭐 다 잡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흙 전체를 예. 생각하셨던 거군요. 굉장히 좋은 자리긴 해요. 근데 네. 조건 선수 어차피 여기 못 견딘다고 본 것 같죠? 그리고 여기가 끊어져 있으면 그래도 이런 데나 이런 곳 압박을 했을 때 네. 약간 전체에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섯, 네, 지금 패를 들어가죠. 걸어가고요. 팩감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임준상 구단이 사실 이거는 그렇게 지금 뭐 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 같아요. 약간 상황이 변했거든요. 이미 흙이 좀 슬리를 벌어들인 상태라서 그냥 날짜로 편안하게 뒀어도 과연 여기를 두는 게 가능한 건지 위쪽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하나, 둘, 그래서 이제 셋, 이런 것은 안 하는 편이 오히려 안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덟, 이 자세가 백이 두기 전에 흙이 네. 이곳을 호구 치게 되면 전체가 여차하면 살아있거든요. 그 점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죠. 자, 패만 걸어두고 상변으로 네. 갔습니다. 역시 괴롭습니다.
자, 계속해서 흑이 리드해가는 국면입니다. 긱스와 수련 합천의 4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